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빠르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에 안철수 후보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 만날 수는 있다. 단일화 협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수는 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단일화는 반대한다. 자신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라는 얘기에서 말이 달라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또 한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현재로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지금 20대, 30대 청년층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 또 허경영 후보 이렇게 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로 가지는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가 있는 지지율이 이제 자신이 또 윤석열 후보가 노력하면 이 20대, 30대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게 될 것이다. 단일화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자기 입장에서 한 이야기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말, 윤석열 후보와 만날 수도 있다. 만날 수는 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 윤석열 후보의 이제 판단이 남았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대선 국면 전체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는 그 시기는 언제가 좋으냐, 또 단일화의 방식,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충분히 사과했고 앞으로는 바뀌겠다. 다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안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한번 만나야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는 바깥에서 나쁜 관계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될 테고, 바깥에서 홍준표, 유승민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시기가 지금 서두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설 연휴 앞뒤로까지 미뤄두는 것이 좋으냐. 단판에 의한 단일화가 있고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여론조사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격적으로 이 연립정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저녁에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다면 만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만날 수도 있다라고 적극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도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대선 국면에서 활동할 시기를 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도 며칠 전에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안철수 후보와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본인들을 비롯해서 그 캠프에 많은 사람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난해 또 올해까지 양서로 캠프에서 또 당사자들끼리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안철수 대표를 만났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정치가 정말 냉정한 계산의 세계고 굉장히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걸 담당하는 정치인의 성향, 기질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기질, 성향을 보고요. 그동안 서로 간에 대한 어떤 존중 보고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의 전체 판세, 이런 부분 전체를 고려해서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다음 주쯤에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구체적으로 협상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음 주쯤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기만 해도, 만나서 그냥 인사만 해도, 만나서 그냥 정권 교체 덕담만 나누어도 이 대선 국면은 완전히 단일화 국면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단일화는 그만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일화의 방식이 어떻든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이 어떻든 이런 것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정말 원론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상 정말 원론적으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지 간에 연립 정부를 구성하자, 함께 손잡고 국정을 운영하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밀당을 해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잘 풀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상 10년간 정치를 해왔고 수없이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해왔지만 안철수 후보도 아직 신선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순수함을 아직 잃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나 순수한 것이 뭐 대단히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정권 교체를 향한 순수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것에 합의하고 또 단일화를 위한 만남, 분위기 조성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 정치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지금 자신 때문에 이렇게 20, 30대의 지지율이 빠졌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자신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좀 낮게 하고 이 지지율을 다시 되돌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이쪽에 지금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대표의 현실이고 입장이죠. 그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그대로 두고 이 단일화 협상 문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사람만이 직접적인 소통을 가지는 것이 어떻느냐. 그것도 다음 주쯤에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판을 전체를 바꿔야 되는, 지금 전부를 바꾸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거의 뭘 하고 있는지 탈모 이야기만 계속하고 침대 축구를 하고 시간만 가자, 시간만 보내자 이런 식으로 대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다음 주쯤 한 번쯤 깊이 있는 뭐 얘기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만나기만 하더라도 이 대선 국면 전체를 단일화 국면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 다음 둘째,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떠나서 지지율, 정당의 사정,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떠나서 손잡고 함께 정권 교체하고 국정 운영을 함께 한다. 이 기본적인 원칙만 합의한다면 많은 것들이 쉽게 풀려갈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쉽게 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